그날 밤 춘천은 고요했지만 온라인 세상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이분 남짓의 짧은 영상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는 세찬 비를 맞아 흠뻑 젖은 교복 차림의 여고생을 향해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여고생은 잔뜩 주눅이 들기는커녕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맞서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저는 그저 공정하게 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사님. 이 간결한 한마디는 순식간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그리고 X, 구 트위터를 점령한 바이럴 인용구가 되었다. 댓글창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분노하는 사람들, 여고생의 당당함에 감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서연은 용감했다. 비리 경찰 책임져라 같은 해시태그를 달며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편 도시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김진태 경사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영상이 이토록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이 전 국민의 조롱거리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김 경사, 이거 봤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통과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일 아침 일찍 서장실로 와. 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변명의 여지 따위는 한치도 없어 보였다. 김진태는 힘없이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떨어뜨렸다. 그는 작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라는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낡고 지친 자존심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같은 시각, 춘천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박서연의 집안 분위기 역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이자 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박민준 씨는 굳은 표정으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고 그 위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불의에 맞선 여고생, SNS에서 화제 세상에 그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딸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서연아, 괜찮은 거니?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그냥 부당하게 대우받는 게 싫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옳았어, 딸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 세상은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주목받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빗속에서 느꼈던 불공평함은 그녀를 침묵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일지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춘천경찰서는 몰려든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회의실 문을 향해 있었다. 회의실 안, 김진태 경사는 상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중앙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서장이 딱딱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김 경사, 자네 영상이 인터넷을 뒤집어 놨어. 강원도 경찰청장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어제 자네가 한 짓이 경찰 윤리 강령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는지 알고는 있나? 김진태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야? 자네는 우리 경찰 조직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서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누군지 아나? 그냥 평범한 학생이 아니야.
전국 고교 학술 올림피아드 최종 결선 진출자라고. 우리 도를 대표해서 서울로 초청받은 인재란 말이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진태는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모든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사건에 대한 뉴스는 식을 줄 몰랐다. 심지어 한중앙 일간지는 일면에 이런 헤드라인을 실었다. 미래의 인재를 모욕한 경찰. 경찰청장,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중 평가 약속. 학교에서 서연은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 선생님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도 그녀를 미소와 격려의 포옹으로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심 속에서 서연은 오히려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갖기 힘든 용기를 보여줬어. 하지만 기억하렴, 서연아. 용기는 언제나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는 걸.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중의 관심이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 할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교문 앞에 멈춰섰다.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서연 학생 맞으신가요? 남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서장님께서 직접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전달해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남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버지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그 남자는 동의했고 몇 분 후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장실은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손님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김진태 경사가 완전한 정복 차림으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다. 서장이 입을 열었다. 박서연 학생, 와줘서 고맙다. 우리는 모든 관계자로부터 보고와 해명을 들었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무리한 태도를 보인 우리 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내렸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진태 경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누구를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장님. 저는 그저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김진태 경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박서연 학생.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프로답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알지만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정말로 후회하신다면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주세요. 밖에는 경사님처럼 지켜주는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겁주는 경찰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장은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만들겠다, 학생.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다. 며칠 후, 언론은 새로운 기사를 쏟아냈다. 우수 학생에게 폭언한 경찰, 잘못 인정하고 중징계. 여고생,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다 대중의 여론도 방향을 틀었다. 서연은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았다. 한편 김진태 경사는 정말로 변했다. 그는 정중하고 현명한 경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겸손해진 그의 태도에 놀랐다. 심지어 그는 종종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의 옆에는 늘 특별한 파트너가 함께했다. 바로 박서연이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서울의 큰 무대 위에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인재상을 받고 있었다. 수상소감 중 그녀가 던진 한마디에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용기란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 홀로 서 있을 때조차도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청중석 한가운데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눈시울을 붉힌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진태 경사였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낳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이후 서연과 김진태의 이야기는 많은 학교와 경찰서에서 회자되었다. 정직하게 말할 용기를 낸 한 학생과 실수로부터 배운 한 경찰관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바이럴 이슈가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살아있는 거울이 되었다. 춘천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다. 한때 온라인을 달궜던 영상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는 박서연과 김진태 두 사람의 삶에 긴 흔적을 남겼다. 서울의 한낮은 숨막히게 더웠다. 거대한 대학병원,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응급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운 가슴팍에는 전공의 박서연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했다. 그녀는 막 길고 힘든 인턴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시작된 그 뿌리를 잊지 않았다.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불의에 맞섰던 용기에 대해서 말이다. 선생님, 새 환자입니다. 춘천에서 온 오토바이 사고 환자예요. 당직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춘천, 내 고향. 환자는 누군가요? 그녀가 물었다. 경찰관 한 명입니다. 부상이 꽤 심각합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곧장 응급실로 달려갔다. 커튼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 피와 상처로 뒤덮인 채 누워있는 그 얼굴은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김진태 경사.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세차게 내리던 비, 거친 말들,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언젠가 함께 썼던 파란 우산. 이제 그 남자는 속수무책으로 누워 있었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채. 간호사가 말했다. 순찰 중에 사고를 당하셨대요. 트럭에 치이기 직전에 어린아이를 구하고 대신 다치셨다고 합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을 진정시켰다. 좋아요.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서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술팀을 이끌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오직 의사로서의 책임감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마스크와 멸균 장갑 뒤편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작은 기도를 반복했다. 하느님, 과거에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몇 시간 후 수술은 끝났다. 김진태는 살아났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가 의식을 차렸을 때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인형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 학생,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경사님. 이번에는 제가 경사님을 도울 차례네요. 김진태는 잠시 병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여전히 쇠약한 얼굴로 나지막이 웃었다. 세상 참 좁네요. 내가 상처 줬던 사람에게 목숨을 구원받다니.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마 우연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이건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하느님의 방식일지도 모르죠. 하루하루가 지났다.
김진태는 그 병원에서 회복기를 보냈다. 이제 그의 걸음은 조금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서연은 종종 그를 찾아와 상태를 확인했다.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변화의 결실을 목격한 오랜 친구로서였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김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예전에는 인생이 그저 명령과 규율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인생이란 책임감과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경사님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김진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군. 대단해. 경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 되셨고요. 서연이 대답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시간이 치유한 상처 위에서 자라난 평화로움이었다. 몇 달 후, 김진태는 다리 상태 때문에 명예퇴직을 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른 길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 경찰학교의 젊은 후보생들에게 윤리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를 가르쳤다. 매주 그는 여러 학교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다. 때때로 그는 특별한 손님을 데려갔다. 이제는 공공서비스에서의 정직과 공감에 대한 단골 연사가 된 젊은 의사, 박서연이었다. 의료계와 경찰계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그들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와 인간에는 제복을 가리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다. 어느 날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인성교육 컨퍼런스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한 무대에 섰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 중에는 고위 공직자들과 전국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강당을 침묵하게 만드는 문장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과거에 저는 빛 속에 서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빛 아래에 서서 진정한 정의는 용서할 용기가 있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김진태가 연설할 차례가 되자 그는 서연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과거의 실수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젊은 학생이 제게 제복이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용기를 내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법입니다. 구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단순한 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용기와 선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서연과 김진태는 호텔 정원 벤치에 앉아 제주의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경사님, 예전에 제 오토바이 단속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서연이 작게 웃으며 물었다. 김진태도 따라 웃었다. 똑똑히 기억나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을 거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아마 좀 더 인내심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맞아, 김진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신은 참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지만 그 이유에는 언제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서히 구름에 가려지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비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비로 마무리하려는 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삶으로부터 배우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은 두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몇 년 후 그들의 이야기는 한방송학과 학생들에 의해 단편 영화로 제작되었다. 제목은 소박했다. 그날 비 아래에서. 영화는 선정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 때문에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다. 세상의 모든 갈등이 이처럼 용기와 진심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연은 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조용히 그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오토바이 좌석에 접혀있는 파란 우산이 클로즈업되며 부드러운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때때로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를 젖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워야 할 두 마음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창밖에는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아마 김진태 씨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서연은 여러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강연하는 젊은 의사로 알려져 있었다. 한편 김진태는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경찰 아저씨로 불렸다. 두 개의 다른 인생길이었지만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변화와 진정한 우정으로 끝맺은 이야기. 모든 상처 속에는 언제나 교훈이 있고 모든 빗줄기 속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빛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 공감 없는 정의는 그저 차가운 규칙일 뿐이며 정에 없는 공감은 나약함에 불과하다.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성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나자 춘천의 분위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서연과 김진태 경사에 대한 영상은 새로운 뉴스들 사이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공부에 집중하며 기말고사와 서울의 의대 장학생 선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가끔 사건이 있었던 그 길을 지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실망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왜 사람들을 지켜야 할 사람이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연은 또한 모든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우려 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에서 김진태 경사는 내부 감찰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출근했지만 큰 권한 없이 행정 업무와 사회봉사 활동을 돕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한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캠페인 지원 업무를 요청받았다. 그리고 뜻밖에도 지정된 학교는 바로 서연이 다니는 춘천제1고등학교였다. 그 공문을 읽었을 때 김진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가야만 할까?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고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변하고 싶다면 내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행사 당일이 되었다.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온 몇몇 경찰관들로 가득 찼다. 학생회 활동을 돕고 있던 서연은 누가 연단에 오르는지 보고는 깜짝 놀랐다. 김진태 경사였다. 강당은 즉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더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더 차분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낮은 톤으로 말했다. 저는 김진태 경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순히 경찰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던 한 사람으로서 섰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속삭였지만 김진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몇 달 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한 학생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올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은 고요했다. 환풍기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김진태는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의 실수는 저에게 정직, 공감, 그리고 책임감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바로 박서연이라는 한 학생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릴 줄은 몰랐다. 김진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서연 학생.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그 경찰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경사님께서 실수로부터 배우셨다면 이 모든 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강당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선생님들은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해로 인해 서로를 마주봐야 했던 두 사람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과 김진태는 학교 뒤뜰 정원에 나란히 앉았다. 이슬비가 내리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다시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소. 김진태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계속 화만 내고 있으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원망을 품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김진태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정말 미안했소, 서연 학생. 나는 그동안 경찰이라는 게 권력에 관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스스로를 자제하는 것이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때로 강한 사람이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비가 점점 굵어졌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 김진태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집까지 바래다줘도 될까? 이번에는 딱지 끊지 않을 테니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경사님. 하지만 이번에는 엉뚱한 사람 잡지 마세요. 몇 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경찰은 학생의 친구라는 주제의 사회 캠페인 행사에서였다. 김진태는 고정연사가 되었고 서연은 우수 학생 대표로 초청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정직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역 신문은 이렇게 썼다. 과거엔 적, 이제는 변화를 위한 동반자우.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실수는 끝이 아니며 바로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퍼뜨리는 동료였다. 어느 날 밤, 도시에서 열린 행사를 마친 후 김진태는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썼다. 과거에 나는 분노 때문에 존경을 잃었다. 하지만 한 여고생이 내게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저항하는 용기가 아니라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덮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존경이 제복이나 계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을 존중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서연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다. 서울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그녀는 옷장 구석에 있는 낡은 헬멧을 발견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헬멧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상처를 치유하는 큰 교훈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녀는 그 헬멧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기, 정직, 그리고 용서의 상징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서연이 아버지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을 때 라디오에서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여고생과의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던 김진태 경사가 이제 강원도 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교육 프로그램을 이끄는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미소 지었다. 보렴, 딸아. 잘못한 사람도 기회를 주면 변할 수 있단다. 서연도 따라 미소 지었다. 네, 아빠. 때로는 정의라는 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에 대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다.
마치 사건이 있었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감돌았다. 춘천의 하늘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떨어지는 빗방울들 사이로 서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실수를 저질렀던 모든 사람이 더 나은 길이 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도는 왠지 모르게 멀리서 조용히 지나가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의해 응답받는 것 같았다. 고함도 오만함도 없는 조용한